마무토 베이비 유카, 시베리아, 약 39,000년. 오래된 냉동동물의 대부분은 러시아에서 발견되었으며 그 지역의 세 가지 매우 구체적인 자연 및 지리적 요인, 즉 영구 동토층, 시베리아 영토의 엄청난 및 극한 기후 조건으로 인해 발견되었습니다. 카사바는 세계에서 가장 보존된 매머드 중 하나입니다. 2010년에는 연조직, 근육 및 심지어 신체의 절단과 같은 인간 개입의 징후로 발견되었으며 이는 호모사피엔스 또는 네안데르탈인에 대한 사냥이 가능합니다. 키가 작지만 거대한 의미에서 그 발견은 빙하기 의이 웅장한 생물에 대한 세계의 관심을 되살렸습니다. 카사바는 단순히 또 다른 화석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몸 전체는 근육, 지방, 눈, 머리카락, 심지어 액체 혈액의 흔적으로 피부로 덮여 있었습니다. 유커라는 이름은 그 발견에 직접 참여한 지역의 원주민 그룹인 요케이지어 사람들에게 경의를 표했습니다. 이 제스처는 원주민에 대한 조상 지식과 현대 과학 사이의 연합을 상징합니다. 그는 죽었을 때 7세에서 10세 사이였다. 그리고 모든 어린이들과 마찬가지로 그의 모습에는 약간의 부드러움이 있으며 이는 일반적으로 실험실을 채우는 화석화된 거인들과는 다른 취약성이 있습니다. 과학자들은 그의 죽음이 폭력적이라고 믿고 있으며 아마도 그것은 그들의 역사에서 가장 신비한 부분일 것입니다. 신체의 신호는 가능한 포식 또는 인간과의 상호작용을 나타냅니다. 카사바는 신체 뒷면에 이상한 상처를 제시합니다. 일부 연구자들은 포식자 공격의 결과, 아마도 동굴 라이온스의 결과로 해석하는 브랜드입니다. 그러나 가장 흥미로운 것은 뒷다리와 턱의 정확한 상처가 그의 몸의 절단 도구로 조작될 수 있다는 신호입니다. 이것은 유카가 선사시대 인간에 의해 사냥되거나 착취당했을 가능성을 제기합니다. 이 가설이 사실이라면 카사바는 구석기의 인간과 직접적인 물리적 증거를 가진 러너도 매며트의 첫 번째 표본이 됩니다. 카사바 부검은 주 -10세 팀으로 수행되었으며 세계 여러 지역의 과학자들과 관련이 있었습니다. 몸은 조직을 손상시키지 않도록 제어된 온도로 운반되었습니다. 가장 놀라운 순간 중 하나는 깊은 몸에 보존된 액체 혈액의 추출이었습니다. 여전히 눈에 띄고 특정 지역에서 붉은 색조가 있는 카사바 모피는 극도의 추위에 특별한 적응을 보여주었습니다. 피하, 두껍고 저항성 지방은 0도 미만의 50도를 초과할 수 있는 음의 온도의 몸체를 분리했습니다. 작은 귀, 짧은 꼬리 및 소형 몸체로 그것은 빙하 진화의 진정한 산물이었습니다. 치아 검사에 따르면 유카는 이미 섬유소 식생의 끊임없는 씹기에 특징적인 마모가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그의 젊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식습관은 이미 미니어처 성인의 습관이었습니다. 그는 체온을 유지하고 종의 전형적인 가속화된 성장을 유지하기 위해 매일 100-150kg 사이의 많은 양의 음식을 소비해야 했습니다. 카사바 골격도 거의 손상되지 않아 과학적 및 교유 목적으로 사용되는 완전한 3차원 모델을 만들 수 있었습니다. 카사바 복제품은 전 세계 박물관에서 전시되어 수백만 명의 방문객을 끌어들이고 멸종된 생물에 대한 공익을 부활시켰습니다. 어쨌든 그는 과학을 다시 상상력에 더 가깝게 만드는 데 도움을 주었습니다. 2번, 얼음 남자가 나타납니다. 빙하 고고학은 비교적 새로운 훈련입니다. 1991년 여름, 총 알프스에 있던 일부 독일 등산객들이 오스트리아 국경의 이탈리아 측에서 반세기 차 시체를 발견했을 때 얼음은 문자 그대로 부러졌습니다. 처음에 그들은 에스컬레이션 사고로 사망할 수 있는 현대 산악인과 그를 혼동했습니다. 그러나 탄소 데이트를 통해 아이스맨인 어트씨는 약 5,300년 전에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어트씨는 문신이 많은 짧은 남자였으며 약 40세였습니다. 그는 곰 피부의 곰, 염소와 사슴 가죽으로 만든 몇 층의 옷을 입고 발을 뜨겁게 유지하기 위해
허브 박제 밑창으로 가죽 신발을 곰, IC만의 생존팀에는 롱슈어 아어치, 에로 엘저버, 구리도끼 및 강력한 양리학적 특성을 가진 식물로 가득 찬 일종의 기초 키트가 포함되었습니다. 가슴 엑스레이와 전산화된 단층 촬영은 어트시의 왼쪽 어깨 깊이에 묻힌 부싯돌 화살표 팁을 보여주었고 그는 출혈로 죽을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그의 살인은 가장 오래된 미완성 인류 사건입니다. 6년 후 유칸 스노필즈즈에서 수천 년 전의 해동에서 사냥 도구가 나타났습니다. 곧 캐나다 서부, 로키 및 스위스 알프스에서도 비슷한 결과가 있었습니다. 2006년 노르웨이의 길고 뜨거운 가을은 눈 덮인 산맥 존 제임즈, 자트너의 장소, 락 자이언츠 및 노어딕 신화의 서리에서 발견이 폭발되었습니다. 분리된 파편 중에서 가장 흥미로운 것은 3400년 된 옥스포드 프로토슈, 악스퍼드 프로토슈였으며 아마도 술록 피부로 제조되었습니다. 청동기 시대 신발의 발견은 2011년에 주정부 소유의 빙하 고고학 프로그램이 시작된 잉글레어드 카운티의 정상에서 빙하 전망의 시작을 의미했습니다. 유칸 외부에서는 얼음에서 발견된 유일한 영구 구조 프로젝트입니다. 3번 잉카 처녀. 1995년 페루의 안데스 산맥 꼭대기의 잉카 처녀의 발견은 후아니타, 와니터로도 알려졌습니다. 3명의 산악인들이 암페토산의 경사면에 후아니타의 미라 유적 유물을 우연히 만났다. 이 고고 학적 발견은 잉카 문명의 관습과 의식에 대한 드문 비전을 제공합니다. 와니터의 몸은 잘 보존되어 있으며 피부, 머리카락 및 온전한 의류를 보여주며 전통적인 잉카 의상을 입고 세라믹, 섬유 및 신을 위해 신중하게 배열된 도구와 같은 제물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그의 발견은 약 12-15세의 젊은 여성인 와니터가 아마도 높은 산의 의식에서 신들에게 제공되는 신성한 처녀로 선정되었기 때문에 잉커 문화에서 인간의 희생에 빛을 비쳤다. 현재 와니터는 페루 아레키파의 앤디언 센추에리오즈 뮤지엄에서 냉장 카메라로 보존되어 있습니다. 번호 4. 루프 쿤드 호수. 일반적으로 해골의 호수로 알려진 레이크 로프컨드는 인도의 히말라야 외곽 지역에 위치한 신비롭고 아름다운 호수입니다. 약 5,290m의 고도에 위치하니 고립된 빙하 호수는 결정수 아래에서 혼란스러운 비밀을 숨깁니다. 1942년에 수백 명의 고대 개인의 유적에서 해골 호수는 레인저가 해골이 그 지역에 분산된 것을 발견했을 때 국제적인 관심을 끌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들이 최근이라고 생각되었지만 후속 조사에서 그들의 선임이 밝혀졌습니다. 이 유물의 기원은 과학자들과 모험가들을 흥미롭게 만들었습니다. 처음에는 사람들이 눈사태와 같은 치명적인 사건으로 사망했다고 믿었지만 DNA 분석 및 방사성 탄소 연대 측정을 포함한 최근의 연구는 몇 세기에 걸쳐 다른 시간에 사망이 발생했음을 나타냅니다. 일부 골격은 우박으로 인한 병변을 보여주고 다른 해골은 날카로운 물체로 상처를 나타냅니다. 물리적 특성과 유물의 다양성은 이 사람들이 여러 지역에서 왔으며 이 외딴 곳으로 이끌었던 것에 대한 질문을 합니다. 번호 5. 리트레이시의 러시아 선사 시대 말 약 42,000년. 이 새끼는 2018년에 지옥의 문으로 알려진 영구 동토층의 붕괴 분화구에서 발견되었습니다. 그것은 플라이스토신 시대부터 멸종된 말의 말에 속했습니다. 그는 여전히 얼어붙은 고생물학의 가장 충격적인 발견 중 하나인 그의 정맥에 액체 혈액을 유지했습니다. 현지 주민들이 베터가이커 분화구라고 부르는 소콜드 로어 월드는 시베리아 영구 동토층에 열린 흉터로 매년 여름이 깊어지는 거대한 균열입니다. 그리고 2018년에는 과학자 그룹이 특별한 무언가에 부딪혔다. 4만 년 이상 얼어붙은 선사시대 말 인 새끼의 거의 온전한 몸. 눈이 여전히 눈에 보이면 피부가 근육에 부착되고 뒤쪽에 붉은 구석이 있는 동물은 졸리고 4,000년 이상 묻히지 않은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는 죽었을 때 2개월도 채 되지 않았으며 심지어 죽을 때조차도 모든 침묵에 남아 시간과 분해의 박테리아로부터 그를 보호하는 조상 얼음으로 쌓여 있었습니다. 과학자들은 기절했다. 그러한 정도의 보존으로 그런 오래된 에쿼도가 발견된 적이 없었습니다. 마치 이야기가 그의 죽음의 정확한 순간에 일시 정지 버튼을 누른 것처럼 보였다. 조직은 손상되지 않았으며 완전한 소화 시스템이었습니다. 혈액조차도 일부 용기에서는 여전히 액체였습니다. 수천 년 동안 밀봉된 플라이스터신의 자연 캡슐, 새끼는 멸종된 종의 리넨시스, 소콜드 리너 호어스에 속한다. 이 조상의 말은 툰드라와 빙하 대초원의 극심한 차갑고 부족한 초목과 불규칙한 지형에 적응한 많은 현대의 에쿼도즈 라인의 선구자였습니다. 1m가 넘는 높이로 새끼는 아직 성인의 길고 근육질을 완전히 개발하지 못했습니다. 그의 모피는 밀도가 높고 두껍고 붉은 갈색이었습니다. 추위에 대한 천연 갑옷. 헬멧에서 과학자들은 컴팩트 한눈의 트랙션에 이미 적응한 훈련을 확인했습니다. 그의 젊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몸은 정교한 생존 프로젝트였습니다. 새끼에서 추출한 DNA는 진정한 유전자 광산인 것으로 판명되었습니다. 종의 완전한 게놈을 시퀀싱할 뿐만 아니라 현대말 및 기타 멸종 종과의 비교 연구를 위한 문을 열었습니다. 레나의 마른 감기에 대한 대사 저항과 관련된 유전자를 포함하여 현재 선에서 잃어버린 독특한 유전적 특징을 가지고 있음이 밝혀졌습니다. 새끼의 사망 원인은 여전히 불확실합니다. 그것은 홍수 우울증에서 발견되었으며 그것은 잡히고 익사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빠른 진흙과 얼음 적용 범위는 자연 인감을 형성했습니다. 비극적인 사고와 기적적인 보존이 이어졌습니다. 6번 렌 브렌의 가운. 2011년 노르웨이의 산악 예넌 지역의 렌브렌 지역에서 연구를 수행한 고고학자들이 발견했습니다. 이 가운과 다른 유물들은 시간의 영향으로부터 보호된 얼음과 눈으로 수세기 동안 보존되었습니다. 바이킹 시대의 8세기부터 1세기까지 바이킹은 장인의 능력과 강력한 의복으로 인정된 바이킹은 유럽의 원정과 탐험을 통해 중세 역사에서 근본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당시 날짜가 된 렌 브렌의 가운은 의복 이상입니다. 과거와 직접적인 연결입니다. 이 잘 보존된 유물은 바이킹 의류에 대한 귀중한 정보를 제공하여 제조의 디테일에 대한 기술과 관심을 강조합니다. 다이아몬드 스파이크 패턴으로 양모로 만들어진 섬유 생산에서 바이킹의 능력을 보여줍니다. 이 발견은 바이킹이 의류에서 품질과 디자인을 소중히 여기는 아이디어를 강화합니다. 번호 7. 숨겨진 세상. 남극 대륙의 얼음 아래에서 1600피트가 발견되었습니다. 연구원들은 라오선 IC 플랫폼 아래에 작은 새우 유기체가 있는 지하 생태계를 발견했습니다. 뜨거운 물 호스를 사용하여 그들은 숨겨진 카메라에 도착할 때까지 발굴되었습니다. NFIPODS는 카메라 주위에서 수영을 하는 것으로 밝혀졌으며 이는 연구팀을 놀라게 했습니다. 이것은 극심한 깊이로 진행 중인 생태계 프로세스의 존재를 나타냅니다. 또한 지하 동굴은 불규칙한 지붕과 물기둥이 여러 층으로 나뉘어져 있는 것처럼 보이지 않았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지하 챔버에 영향을 미치는 먼 거리에서 화산의 분화. 이 발견은 우리 지구의 다른 요소들의 상호 연결을 보여줍니다. 번호 8. 남극 대륙의 혈액 백내장, 혈액 백내장이라는 붉은 폭포가 발견되었습니다. 그러펠드 지질학자는 1911년에 그것을 발견했으며 색은 붉은 조류에 의한 것으로 여겨졌다. 그러나 최근 물은 철과 소금이 풍부한 하위 빙하 호수에서 나온다는 것이 발견되었습니다. 물은 압력으로 배출되고 산소와 접촉하여 산화되어 붉은 색을 줍니다. 이 폭포는 과학자들에게 얼음을 피우지 않고
미생물 생활을 연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이 호수는 수백만 년 전에 들어왔으며 극한의 조건으로 진화한 독특한 미생물종을 수용하는 타임캡슐 역할을 합니다. 남극 대륙의 얼음 표면 아래에 다른 유사한 호수가 있다고 믿어집니다. 번호 9 LH-8401로 알려진 앨런 8401은 앨런 힐즈의 남극 지역에서 발견된 화성의 운석 조각입니다. 1984년 12월 27일 NSMET 프로젝트의 미국 유성 사냥꾼 팀이 발견했습니다. 무게가 1.93kg의 운석은 세로 티탄 앵글 리타 체이사이너터 그룹에 속하며 몰턴 락 마어티에너에서 약 409억 년 전 형성된 것으로 여겨집니다. 화성 기원은 화학적 분석에 의해 확인되었으며 그 기간 동안 화성 표면에 액체 물의 존재를 보여주었다. 남극 대륙에서 ALH-8401의 발견은 환경에 속하지 않는 물체를 쉽게 감지할 수 있는 토지의 조건 때문입니다. NSMET 프로젝트는 남극 대륙의 14 원정대를 수행하여 인상적인 암석을 발견했습니다. 엔테 미티어라이츠 레보러토리의 매니저인 러버터 스코어는 2005년 앨런 힐즈의 외딴 서부 얼음 분야에서 발견한 것으로 AH-8401의 기원을 연구하기 위한 조사가 수행되었으며 분석에 따르면 유성은 약 17년 전의 미티어라이드의 영향으로 인해 메러너 벨리즈 캐니언에서 이아스 캐즈머와 분리된 것으로 보입니다. 방사선 측정 데이트 연구에 따르면 ALH-8401은 약 13,000년 전에 지구에 도착했습니다. 이 운석은 생물학적 생명의 징후로 인해 큰 관심을 불러일으켰습니다. 1996년 한 전문가 그룹은 운석에서 화성 미생물에 대한 증거를 발견했으며 이로 인해 강렬한 논쟁이 시작되었습니다. 이 이론은 과학 공동체의 대다수에 의해 빠르게 거부되었지만 그것은 우주 생물학 분야에서 미래의 발전을 위한 선례를 마련했다. 이 운석의 화성 생활의 존재는 확인되지 않았지만 그 연구는 다른 천체에서 예개인 미생물의 가능성을 탐구하는 데 기본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ALH-8401에 화석화된 박테리아가 포함되어 있지 않았지만 다른 운석의 핵에 숨겨져 있을 가능성을 배제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상기시켜줍니다. 번호 10 고대 거인 바이러스 2014년 시베리아의 영구 얼음에서 연구원들은 거의 3만 년 동안 추위에 그대로 남아있는 피토바이러스, 피타바이러스라는 오래된 바이러스를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전염성 비세포제로 판명되었으며 현저히 거대했습니다. 피토바이러스는 현대 과학으로 알려진 가장 큰 바이러스 대표이기 때문에 이 발견은 독특한 것으로 인식됩니다. 북극에서 발견되는 바이러스는 기존 바이러스보다 유전적으로 훨씬 더 복잡합니다. 피토바이러스에는 500개의 유전자가 포함되어 있으며 2013년에 발견된 판도라 바이러스는 현재 지구상에서 두 번째로 큰 바이러스로 인식된 팬도라 바이러스는 최대 2,500개의 유전자를 함유하고 있습니다. 이에 비해 HIV에는 두 가지 유전자만 포함됩니다. 3만 년의 겨울이 지나면 거대 바이러스는 여전히 활성화되어 있으며 어미버 세포를 감염시킬 수 있습니다. 많은 과학자들은 오늘날이 선사시대 바이러스를 감염시키기가 매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이 감염으로 인해 사망한 사람의 신체가 발견되는 경우 이염이 남아있는 최적의 조건에서는 여전히 가능합니다. 이러한 시나리오는 거의 가능하지 않지만 알 수 없고 잠재적으로 위험한 미생물이 발견된 날을 기다리는 영원한 얼음에 숨겨져 있다는 유일한 아이디어는 일부 전문가들이 진지하게 걱정할 수 있습니다.